지금부터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는 첫째,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후대 왕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서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사시라는 거는 이야기라든가 집단의 노래로서 서정적인 사람의 감정을 다진 시하고는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비어천가는 전체가 125장으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는 아니지만 앞부분이 중국 고사, 요게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우리나라의 사례, 그러니까 이성계를 비롯해 가지고 이성계의 선조까지, 이성계 플러스 선조까지의 우리나라의 그 사례, 양쪽의 사례를 비교해서 서로 이렇게 닮은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유명한 왕이, 유명한 사람이, 어떤 영웅이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성계가 똑같이 그런 일을 해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요걸 통해서 조선을 건국한 정당성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문학적인 거나 요런 걸 좀 따져본 거라면 용비어천가의 어느 부분이냐면 역사적 측면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떤 것? 국어의 역사. 그럼 우리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용비어천가는 어떤 의의를 가지냐면, 자, 이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을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1446년에 자, 요걸 반포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45년, 요때 용비어천가를 발간을 해요. 만약에 학교에서 요 중세국어나 그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배열하라는 게 나오면 요게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용비어천가가, 이 용비어천가는 그러니까 중간 45년에 발표가 되면서 한글이 글자를 표기하는데 적절한지 한글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용비어천가다. 그래서 국어사적으로는 최초의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작품이 되는 게 용비어천가다. 요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요런 정도를 좀 생각하고, 시기적으로는 용비어천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훈민정음 어제 요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용비어천가에 대한 해석과 문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문법은 중점적으로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자, 앞에 이제 요약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키워놓고 가겠습니다. 요 용비어천가는 보통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1장, 2장, 125장이 주로 실려 있어서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데 2장이 주로 많이 보여 있고요. 요게 보이고 2장과 125장을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1장까지가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렇게 1, 2, 125장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장을 보면은요. 해동육룡이 나라샤 그랬는데, 자, 여기서 해동이라고 하는 건
중국 바다,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바다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해동은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육용이라는 건 이 용이 왕을 말하는데, 이 용벼천가가 만들어진 게 세종 때니까 세종을 제외하고 세종 위로 세종의 선조로서 바로 위에 태종, 태조, 그리고 태조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어떤 사람이 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되면 그 왕의 조상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의 시호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다시피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실제로 왕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태조의 조상을 4대까지 올려가지고 왕의 이런 시호를 붙여주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동 육룡이 나라샤. 조선에 우리나라에 6마리의 용이 왕이 나와서 나타나서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자,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높임의 의미랑 관련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그때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성이, 옛 성현이, 여기서 옛 성군, 옛 임금, 성군, 옛 임금이, 옛 성현이. 그래서 이거 성군이라는 건 왕인데, 요거는 중국의 옛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과 딱 들어맞는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같다. 요걸 바탕으로 정당성을 밝히는 요거와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고성2에서 이 2가 이 앞에 고성을 성군 2가 아니라 성군과, 그래서 비교의 의미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군과에서 비교의 의미, 주격 2가가 아니야. 그래서 딱 들어맞으니 하는 게 1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자, 2장 부분이 지금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불휘 깊은 남간. 그래서 요거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요게 지금 나무 더하기 안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모가 나무된 거는 이해가 되죠. 요거는 모음조에 따라서 오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에 따라서 은이 아니라 안, 요게 왔습니다. 자, 근데 형태가 보니까 이 형태인데 어떻게 남간이라고 쓰였어요. 자, 요거는요. 자, 여기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나모 더하기 안인데, 자, 요거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그 조사 이런 거랑 만났을 때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것과 기억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요. 거기에 요 안이 붙은 거야.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적어가지고 남간 요렇게 적힌 겁니다. 요런 걸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억 종성체언이라고 해요. 문법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건 이 부분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기억 종성체언이라고 해서 나무는 이런 의미고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와 같은 이런 체언 중에서 뒤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억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형태가 체언 중에도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걸 기억 종성체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 소리는 비슷하지, 바람에 이제 모음 조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바람의 안이 움직임으로 멜세, 뭐 이런 거는 단어 뜻 장태를 좀 외워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이 움직임으로 곧 뛰었고
여름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옛날에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같은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꽃이 아니고 곧 이렇게 표현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듀코 이것도요. 좋다와 이렇게 그러니까 듀타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하고 듀타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듀타가 지금의 좋다의 의미입니다. 지금의 좋다의 의미고 이때의 좋다는 깨끗하다의 의미야. 깨끗하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의미 생각해 주고요. 그래서 좋고 여름. 자, 여름도 열매라고 해석이 되고요. 요 여름이 지금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여름은 열매에 해당하는 거야. 열매가 많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그래서 이것도 이어적기를 하고 있지.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해 일어 바다에 간다. 자, 요것도요. 지금 앞에서 문법 부분을 다루지 않은 거라서 내 다음에 요 히읗이 숨어 있다가 이와 만나면서 내 이런 냇물에 이르러 그래가지고 저 여기 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게 히읗이 이랑 저 히가 숨어 있다가 요 히읗이 숨어 있다가 이랑 만나서 내히 요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여기는 기역이 숨어있다 튀어나와서 기역종성, 여기 히읗이 숨어있다 나와서 히읗종성체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어 바다에 간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라라는 것이 뿌리가 깊거나 샘이 깊은 것처럼 아주 근본이 그런 것들이 튼튼해서 뿌리가 튼튼해서 그 나라가 번영을 할 것이고 미래까지 잘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아니 흔들림으로 어떤 시련에도 자 바람 어떤 시련에도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시련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어떤 문화가 융성하고 열매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낼 것이다. 번영을 할 것이다. 샘이 깊은 물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는 가뭄에 어떤 시련에도 아니 그침으로 내일어 길이길이 번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다에 닿을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고요. 문법은 조금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25장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마무리 짓는 것으로서 그 후대 왕한테 당부를 하는데 고사와 함께 중국 고사를 같이 연결시켜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세 위에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샨 해서 여기도 이제 우회가 위 그래가지고 위에 그래서 히읗이 숨어있다 튀어나온 단어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 옛날에 이제 한강을 한수라고 해서 큰 강 한수 북쪽에 자 옛날에는 서울 그러면 어디까지 자 한강 이북 그 다음에 여기 북한산 하고 여기 한강 이쪽 위쪽을 서울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수 북에 누인개국하사 자 요 한양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누인개국 나라를 세워서 복년이 끝 없으니 자 그래서 누인개국 한수북의 누인개국 인을 갖다가 누적됐다 쌓아서 인을 쌓아서 좋은 덕을 쌓아서 개국 나라를 열었으니 복연이 가가 없다 끝이 없다 자 여기서 복년이라는 건
연이라는 건, 자, 여기서 여기서 복이라는 게 복복자가 아니야. 이게 점복자입니다. 점친다 할 때 점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나라를 세우면 점을 쳐서 이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재봤대요. 그래서 복년이 가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으시니 성신이 이자셔도 성스러운 임금이 이으셔도, 그러니까 요게 후대 왕이야. 후대 왕들이 이어가도 경천근민하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공경해서 부지런히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더욱 굳으리다. 나라가 더욱 튼튼해질 겁니다.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임금아 아십시오. 임금아 아십시오. 낙수의 산행가 있어. 낙수의 산행가 있어. 하라비를 믿으리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태광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맨날 사냥 가가지고 놀고 뭐 이랬대.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 같은 거는 전혀 돌보지 않고 맨날 놀고 이러기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라비를 믿을까, 그 조상이 나라를 잘 세운 것만 믿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임금님 아십시오. 지금의 상태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계속해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요 125장의 당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해석을 좀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일단 내용이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세 개가 다 아니라 하나나 둘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먼저 좀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문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다가는 이렇게 빈칸들을 만들어서 연필로 해보고 이제 확인해 볼 것. 자, 그 다음에 자, 문법을 따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용비어천가 이제 문법적인 걸 포인트를 잡는데요. 해석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에서 좀 중점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것, 앞에 문법사항에서 설명을 안 했던 게 그 높임 관련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높임 관련 선어말 어미, 자, 요게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요거를 꼭 좀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라는 것. 그리고 앞에 해석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기역 종성체언이라는 것과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 것, 요게 지금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걸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기역 종성체언, 자,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모 더하기 안인데,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 는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나모가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어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남기역 더하기 안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요 형태로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요걸 좀 이해하고, 그래서 종성체언이다라는 것, 요거는 혹은 고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고경, 요거는 그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히읗 종성체언은 또 내가 냇물 할 때 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는 우리가 내가 냇물이 이런 것처럼 저 히읗이 안 보이는데 뒤에 이렇게 그 단어들, 그 조사나 이런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런 게 붙으면 히읗이 숨어있다 튀어나옵니다. 해서 이게 히읗 종성체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와 같은 경우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기역 종성 체온과 히읗 종성 체온의 경우는 자,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예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도 현재도 요 히읗 종성 체온은 흔적이 남아서요. 암 더하기 닭이면 그냥 암닭 이렇게 쓰질 않고 암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안팎 안 더하기 박 이래도 이거를 안팎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히읗의 형태가 보이지는 않지만 히읗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뒤에 다른 단어랑 결합할 때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요 히읗이 만나가지고 여기가 축약이 되는 형태로 해서 이 형태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문법 요소에서 선어말 어미, 높임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걸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높임법 관련 주체, 객체, 상대가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시면은요. 자, 일단 선어말 어미 첫 번째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어미라는 개념이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형태가 바뀌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 봐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는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단어들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미가 바뀌는 부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하나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보, 시, 어따 혹은 뭐 보, 시, 옵, 소서 이런 것처럼 자, 요것도 어미고 요것도 어미고 요것도 어미고 어미가 종류가 달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미가 오는 겁니다. 요것만 어간이고요. 요런 게 다 지금 어미야. 근데 요렇게 끝에 오는 어미를 뭐라고 하냐면 종결어미라고 하고 종결이라는 게 종결자 끝낸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끝에 와서 이거는 종결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선어말 어미 중에 높임하고 관련되는 것을 높임 관련 선어말 어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높임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요 시라고 하는 거 하나만 남아서 할아버지께서 TV를 보신다 요런 것처럼 시 하나만 남아서 자 주어를 높여주고 있는 요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주어를 높이는 걸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체 높임. 그리고 주어가 아니라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자, 요것처럼 선생님께라는 주어가 아닌 다른 것, 주어가 아닌 여기처럼 부사어라든가 목적어를 더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걸 객체 높임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라는 거는요.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어머니가 아니라 동생한테 하면 동생아 나 학교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요 뒷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요 어머니 요건 대화 상황에서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청자를 높이는 요런 걸 상대 높임입니다.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걸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에서는
이 높임과 관련해서 그 선어말 어미, 중간에 들어가는 선어말 어미가 요 시라고 하는 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가 시라는 거 하나만. 근데 중세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높임이 발달해 있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예절을 잘 지키는, 높임 표현이 발달한 예절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하나를 좀 구별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아예 요 형태를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고요. 이 각각에 해당하는 예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예에 해당하는 걸 그냥 외우는 게 차라리 공부하기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요 높임 표현과 관련되는 건 2015 개정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선어말 어미와 관련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를 보면은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는 모의 형태가 바뀐 거라고 보면 지금으로 보면 시어가 지금도 뭐 하셔, 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 경우가 아마 샤가 되지 않았을까. 뒤에 있는 모음은 생략이 되고 생략이 되고 샤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음어미 앞에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면 앞에 시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천복 이시 니에서 니에 보면은 니가 이제 자음이 되고 있지. 여기 동부하시 니에서 여기 자음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나라 샤는 해석을 해보면 나라 시어, 나르시어 요게 줄어서 샤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어가 샤가 된 거, 요렇게 되는 거 라든가, 여기 천복 이시니 요거는 지금하고 해석이 천복이다. 요거는 지금 동일합니다. 여기는 지금 시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지금 쓰이고 있어서, 자, 요 경우가 지금 뭐라고 보면 되겠냐면, 지금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내면 샤가 쓰여야 될지 시가 쓰여야 될지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자음 앞이냐 모음 앞이냐, 자음 앞이니까 여기는 시가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동 육령이 나라서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는 높임 표현 쪽을 좀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육룡 2에서 2는 동일하죠. 뭐가 지금의 육룡이 주격조사로 쓰이는 것이 지금 동일한 경우가 돼서 이거는 자, 동일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천복이시니에서 천복이시니 동부하시니, 자, 그 다음에 고성이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로 잘 나오고 잘 틀립니다. 이거는 옛 성현과 옛 성군과 고성과 혹은 옛 성현과, 그래서 이가 요게 그래서 이건 비교 부사격이다. 비교격으로 쓰인 비교의 의미를 가진 거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주격으로, 여기처럼 주격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뭘 중심으로? 높임 표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조심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조금 설명할 게 많은데요. 문제로 잘 나올 것, 불휘 잘 나옵니다. 요거는 해석을 해보면 가야, 그럼 우린 뭐가 사용됐다?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불휘 자체가 뿔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격조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세 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 생략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가 붙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자음 뒤에서, 자, 요거는 어떨 때 생략된다?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나 반모음이에서, 반모음 이나 이 뒤에서, 그 다음에 이는 모음 뒤에서. 자, 반모음 이나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이, 자음 뒤에서는 이, 생략되는 경우엔 요게 사용되는 게, 요게 주격조사가 옛날에는 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게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썼다. 그래서 요거는 뿔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지금의 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경우, 제로격 주격조사, 요게 사용이 됐다. 요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깊은은 깊은이니까 차이점. 요거는 이어적기. 남가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그래가지고 나무 더하기 안, 그래서 기역 종성체언. 자, 그 다음에 바람에는 바람에 지금 붙임 바람에 해서 이어적기하고, 이게 애가 아니라 애를 쓴 이유는 지금 여기 바람에 모음 조화를 지켜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앞에 여기 남간도 중요하고요. 요거 잘 나오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이건 해석은 꽃이 될 거야.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잘 사용되지 않은 예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게 15세기 표기로 쓴다면 이거는 고수로 써야 될 겁니다. 즉 이 15세기 훈민정음 표기로는 요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시옷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건, 시옷으로 쓰면 요거는 팔종성인데 요걸로 쓰지 않았다는 건 이 지읒은 팔종성을 따르지, 요걸 따르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팔종성을 따르지 않았고 지읒으로 쓴 것은 요걸 종성 부용초성을 따랐다고 해. 자, 요걸로 해서 정말 많이 틀리게 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디오코는 좋고, 좋고 해서 역시 이어적기에 그 지금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게 요렇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요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 자,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 세미, 자, 요거야 세미. 자, 요거 세미는 지금의 셈이죠. 역시 이어적기야. 그리고 주격조사 2가 사용이 됐고, 주격조사.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미가 그 이어적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말에 역시 가뭄에 에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뭘로 쓰였냐면 요 애가 애로 돼서 모음 조화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음 조화. 자, 그 다음에 내희는 내에 내가 이래서 여기는 내 히읗 더하기 요 이가 붙어서 요거 주격조사가 사용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역시 요 경우랑 같은 경우라서 그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걸로. 자, 여기 잠시만요. 여기 내희. 자, 이 내희는요, 내에로도 해석하고 내가로도 해석해서, 가로 해석하면 이제 주격조사로 보는 경우들 요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게 되는지는 학교 거를 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은 앞에 해석은 내에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격조사가 들어간 걸로 내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자, 요거는 주격조사로 보는지 아니면 내에로 해석하는지. 지금 보통 보면 교과서에서는 내가로 해석이 돼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따라서 이건 주격을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내에, 내가, 그리고 이게 히읗 종성체언이다.
그리고 바다는 바다에 라고 해서 차이점이 에로 사용됐다. 그래서 이거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요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는 요거 뿔휘, 그 다음에 남간, 그 다음에 곶, 그 다음에 내희.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좀 주로 잘 나오고, 나머진 이어적기라든가 모음 조화 정도가 적용됐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5장. 자, 이 125장은요, 표기에서 지금 반치음 같은 게 보인다라는 거, 그런 거 빼고는 문법적으로는 뭘 좀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여기는 높임 표현.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선어말 어미. 자,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요걸 좀 주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특히 여기에는 그 주체 높임 물론이고, 그동안 잘 안 보이는 상대 높임과 관련되는 요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아예 상대 높임의 예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의 예 두 개를 요거를 중심으로 좀 외워주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우희는 해석하면 위에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차이점이 요게 요 히읗 요게 숨어있다가 위 다음에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라서 요거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사격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에 해당하는 거, 자, 요 의에 해당하는 게 부사격으로 사용됐다. 자, 그 다음에 누인 개국하샤, 나라를 개국하샤, 열어서, 요 샤가 개국하시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여서 요 샤가 보이면 무조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요거랑 관련되고, 그 다음에 갓 없으시니 시가 보이죠. 자, 여기 반치음 끝이 없으시니 가가 없으니 해서 차이점이 반치음하고 시를 생각을 했을 때 반치음 이 없어진 글자 시가 반치음이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다는 거, 뒤에 보다시피 니가 붙어 있어요. 자음 앞에 시, 그게 아닐 때 모음 모음은 생략. 자, 니자 샤도 마찬가지 반치음 사용됐고, 반치음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샤라고 하는 높임,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됐다. 구두 시리이다. 요거 중요한 게요. 요 이. 자, 요 이는 옛 이응이 사용된 거야. 이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상대 높임. 그러니까 굳으시겠습니다. 지금 차이점 뭐냐면 지금 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상대 높임 사용됐고, 정하샨 여기도 샤가 들어가 있죠. 주체 높임 사용되고 있고요. 높임 샤. 그 다음에 복년 이는 요거는 주격조사. 성신 이 역시 주격조사. 경천 근민 하샤 샤똑 보이네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 믿으리까 해서 잇. 자, 요 잇이라는 게 또 역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뭘 중심으로 알아두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반치음 사용됐다는 거, 샤, 여기 샤, 시, 그 다음에 이, 잇,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높임하고 관련되는 거 중심으로 여기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자, 요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좀 외울 것 좀 놓친 게 없나 이런 거 생각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높임 관련 선어 말어미 관련해서 주체 시라든가 샤라든가 이런 거는 문법 개념을 먼저 암기하고 본문에서 연결시키는 것 해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it은 의문문 요때 사용이 됐대요.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